코스트코의 창업자, 짐 시네갈. 이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만들었길래 창업자가 떠난 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핵심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위대한 기업들인데 왜 창업자만 떠나면 그렇게 흔들릴까요? 이걸 두고 창업자의 저주라고들 하죠. 이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거의 오랜 숙제 같은 거예요. 애플, 포드, 스타벅스,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창업자가 떠나고 나서는 한동안 꽤나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코스트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짐 시네갈이 은퇴한 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성장했거든요. 정말 독보적인 케이스죠.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그 비밀의 시작점은 바로 코스트코라는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반, 창업자들이 직접 만든 윤리 강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 매장에 가보시면 이 5가지 강령이 딱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순서입니다. 1, 2, 3, 4, 5. 이 순서 절대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짐 시네갈의 생각은 정말 확고했어요. 고객이랑 직원을 먼저 챙기지 않고 주주이익부터 쫓으면 결국 그 주주 가치도 다 무너진다. 바로 이 생각이었죠. 당시 월가에서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어요. 그래도 이 원칙 하나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윤리 강령이 어떻게 그냥 종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업무랑 기업 문화 속에 녹아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시네갈의 5가지 핵심 신념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신념, 바로 남들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연어 이야기가 있어요. 코스트코가 연어 품질을 계속 올린 거예요. 뱃살, 뼈, 껍질까지 싹 다 제거해서요. 보통 이렇게 품질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격도 올리잖아요. 근데 코스트코는요, 놀랍게도 가격을 오히려 내려버렸어요. 경쟁사가 뭘 하든 신경 안 쓴 거죠. 오로지 고객한테 뭐가 더 좋을까?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짐 시네갈이 한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남이 하라는 대로 사업하는 게 가장 큰 실수다. 바로 이 독립적인 생각이 코스트코를 완전히 다른 회사로 만든 힘이었던 거죠. 두 번째 신념은 원칙이 곧 경쟁력이라는 건데요. 이걸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15%. 코스트코는요, 자기들 브랜드인 커클랜드 제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15% 이상 마진을 안 붙여요. 이건 그냥 철칙이에요, 철칙. 이 원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얘기가 있어요. 캘빈 클라인 청바지 아시죠? 이걸 훨씬 싸게 사올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겠죠. 근데 코스트코는 그 엄청난 이익을 그냥 뻥 차버렸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판매가를 확 낮춰서 그 혜택을 전부 고객한테 돌려준 겁니다. 왜냐? 한번 원칙을 깨면 그게 마약 같아서 절대 못 끊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자, 세 번째 신념입니다. 돈은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벌린다. 이걸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줍니다. 200일. CEO였던 짐 시네갈이 1년에 200일, 그러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을 전 세계 매장을 돌아다니는 데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코스트코의 조직도는 보통 회사랑 완전히 거꾸로예요. 피라미드가 뒤집힌 거죠. 본사가 현장에다 이거 해, 저거 해 지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본사는 현장 직원들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 그대로 지원 부서인 겁니다. 모든 게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번째 신념은 관리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시네갈은 이렇게 말했어요. 관리의 90%가 교육이라는 걸 모르면 당신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그냥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선생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신념, 언제나 옳은 일을 해라. 이게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코스트코는 이걸 진짜로 해냈어요. 단기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장기적인 신뢰를 위해서라면 항상 옳은 길을 갔습니다. 중서부 시장에서 철수할 때 회원들한테 연회비를 전부 다 돌려줬고요. 모두가 힘들었던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직원들 월급을 올려줬어요. 심지어 수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우리가 덜 냈던 임대료 100만 달러 이상을 먼저 찾아가서 지불하기도 했죠. 이게 바로 코스트코의 클래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착하게만 사업해서 돈을 벌 수 있나?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철학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데이터로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 좀 보세요. 직원 이직률입니다. 다른 소매업계는 평균 60%가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데 코스트코는 고작 8%예요. 거의 7분의 1 수준이죠. 직원들을 소중히 대하는 게 결국엔 어떻게 회사의 이득으로 돌아오는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바로 주가 수익률입니다. 아까 주주는 맨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3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7%예요. 시장 평균이 9%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주주를 맨 나중에 챙겼더니 역설적으로 주주들이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93%.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회원들이 멤버십을 갱신하는 비율입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계속 코스트코 회원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원칙이 이렇게나 강력한 신뢰와 충성로로 돌아온다는 걸 이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짐 시네갈이 진짜로 한 일은요, 그냥 회사를 키운 게 아니에요. 창업자인 자기 자신이 없어져도 회사가 끄덕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문화라는 걸 회사 DNA 자체에 깊숙이 심어놓은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뢰의 선순환. 고객은 코스트코의 가치를 믿고, 직원들은 회사가 우리를 존중해준다고 믿고, 공급업체들은 공정하게 거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주주들은 당연히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믿게 되겠죠. 이 신뢰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코스트코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엄청난 엔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짐 시네갈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언젠가 코스트코의 리더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잊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된다. 성공을 이룬 것보다 그걸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이 걱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요?